자, 그리고 오늘부터 쉬는 시간 시스템을 조금 바꿀 건데 쌤이 지금까지 10분씩 2번 쉬었거든 보통.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냥 5분 10분 5분 쉬려. 네? 5분 10분 5분이요? 너무 짧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 약간 조삼모사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10분 2번이나 5분 10분 5분이나. 이게 딱 한 길게 좀 쉬어주는 게 얘기죠. 5분 쉬기만 뛰기면 10분 쉬고 쉬시면 뛰기면 5분 쉬고 5분에 우리 총 쉬는 시간 생각하면은 25분 쉬는 거예요. 씨발 그렇게 약간 그 혹시 더맨더머라고 알아? 바보와 바보 뭐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천재를 알고 있는데 아니네 35분 쉬는 거예요. 자, 일단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수업이 늘어져서 아니 수업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뭔가 좀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지수 방정식까지 했지 않지? 아, 로그 방정식까지 했지? 아,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까지 했습니다. 지수 부등식 할 차례야. 자, 책으로는 몇 쪽이냐면 83쪽이고요. 강의 녹수 기준으로는 33쪽입니다. 자, 이제 지수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나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이나 구성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비슷한 흐름을 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수 부등식을 먼저 보게 되면 주로는 우리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어쨌든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아예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수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에서 주의할 요소가 하나가 더 있거든. 뭐냐면 우리가 이제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을 비교했을 때 a의 x2 제곱이 더 크대. 그러면 x1과 x2 사이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될까? 를 질문하면 대답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수 함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져서 대소 관계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만약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주게 되면 대소 관계 그대로 유지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만약 저기에다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만약 밑이 0과 1 사이라고 주게 되면 밑이 0과 1 사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제 저 지수식 그러니까 ax1 제곱과 ax2 제곱의 대소와 지수들끼리의 대소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지?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하라고? 부두 방향을 바꾼다라고만 기억해도 괜찮아. 이해했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괜찮아? 그냥 그래프 그리면 사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이 0과 1 사이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면 지금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이 누가 a의 x1이고 누가 a의 x2겠어? 지금 저기서 내가 주어진 조건이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더 작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a의 x1 제곱이 될 거고 위에 있는 게 a의 x2 제곱이 될 거야. 괜찮지? 그러면 x2 제곱의 여기가 x2가 될 거고 여기가 x1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커?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x1이 x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안 괜찮지? 현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2분의 1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3제곱하고 여기 2제곱 했다고 하잖아. 그럼 얘 얼마가 되지? 4분의 1. 얘 얼마가 되지? 8분의 1. 누가 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지수는 누가 봐도 누가 더 커? 3이 더 크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살 때는 저 식의 대소와 지수의 대소가 뭐 된다고? 바뀐다고. 그렇지. 그거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근데 약간 그 교화가 수업을 일단 집중하고 있는 표정 자체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계속 집중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맞지? 봅시다. 갑자기 인재가 걱정되네. 인재는 잘 듣고 있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야 지금 좋아. 쌤 학교 다닐 때는 민재 같은 성격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있어.
걔는 공부를 못해. 뒤에서 잠깐. 자, 어쨌든 봅시다. 장난하네, 장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네 아니 뭐라고? 아니 먹고 싶다고? 아니요. 때려달라고? 아니요. 오케이. 자, 합시다. 자, 가장 기본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밑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밑을 갖게 한다. 밑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지수 함수에서의 비교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같은 지수 함수라는 밑이 어떻다는 얘기야? 밑이 같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만약 a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a의 fx 제곱과 이제 a의 gx 제곱이 주어졌는데 이 친구가 더 크대. 그러면 어떻게 풀겠다고? fx보다 gx가 더 크다라고 풀겠다. 사실 저기 쓴 거랑 그냥 똑같은 얘기 알았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a가 0과 1 사이를 쓰게 되면 그 a의 fx 제곱과 a의 gx 제곱 이런 대소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 어떻게 쓴다고?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보다 2의 세제곱이 더 크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누가 더 커? 지수끼리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건 산수니까 맞지? 근데 만약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지? 플러스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하지? 지금 밑이 다르잖아, 맞지? 밑을 어떻게 해주자고? 같게 해주자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은 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밑을 2로 통일할 수도 있고 2분의 1로 통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뭐가 더 좋겠어? 2가 더 좋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밑은 1보다 큰 수로 문제에서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밑은 1보다 큰 수로 통일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있는 거기 내가 강의 노트에 넣어놓은 간단한 예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 사실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그 뭐였지? 최대 최소나 방정식이나 구조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사실. 그때도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했을 거거든. 쌤이 일부러 비교해서 순서대로 썼으니까 사실. 자, 그럼 공통분이 반복되면 뭐라고 했지? 치환. 치환은 뭐가 중요하다고? 범위. 오, 고마워. 자, 진짜 중요합니다. 거기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해봅시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얼마에 났을까? 24에 났거든요. 자,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지? 누가 반복되고 있어? 2x가 반복되네. 그럼 얘를 t라고 쓰자. 그러면 t라고 쓰고 그 다음에 범위가 뭐지, 민지야? 범위가요? 보다? 지수함수는 보다 크니까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4가 여기서 작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되지? 8? 1,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t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과 8 사이가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여기서 t는 누구를 치환한 거지? 2의 x제곱을 치환한 거잖아. 근데 그럼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건 어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의 해는 뭐지? 저 부분의 해는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날리는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운다고 해도 돼. 오케이. 그럼 뭐만 풀면 되지? 2의 x제곱이 누구보다 작다? 8보다 작다면 푸는 거야. 그럼 x가 누구보다 작으면 돼? 3보다 작으면 되겠지. x가 3보다 작다. 자, 괜찮니?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쌤이 저기 지수 부등식에다 이제 지수의 미지수가 있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밑에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봅시다. 자, 밑에 미지수가 있어. 사실 근데 이제 쌤이 우리 동네 시험지를 5년치를 이제 다 뒤졌는데 오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뒤진 거지. 그때 했더니 딱 신일에 3문제 있더라.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보니까 부동방에 뭐에 의해서 결정돼? 미츠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풀려면 미츠의 범위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미치 음수면 문제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우리는 미치 음수면 지수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누구밖에 없어? 자연수랑 정수밖에 없어. 그럼 부등식의 해를 말할 때 곤란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미치 음수의 경우는 아예 나오지 않을 겁니다. 0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치 양수인 건 깔려 있어. 그럼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누자고? 저걸 기준 나누자. 그럼 어떻게 할까? 미치 1보다 클 때 1인 건 괜찮아서 사실은 1일 때 그리고 미치 0과 1 사이일 때도 경우를 나눠서 풀겠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얘를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쌤이 다른 문제랑 좀 약간 착각했어. 그냥 합시다 그래도. x에 4x-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x가 0보다 크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경우를 나누어서 풉시다.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미치 0과 1 사이니까 지금 미치 둘이 같아 달라 지금. 같잖아. 그러면 이 지수 식끼리의 대소와 지수끼리의 대소가 어때야 돼? 반대야 되겠네. 그래서 2x 더하기 3이 4x-1보다 작다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가 나올 거거든. 우리는 어떤 x에 대해서 풀고 있는 거야 지금? 0과 1 사이 x에 대해서 풀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2보다 큰 놈이 있어 그 중에? 없는데? 해가 없는 거지. 해가 안 생긴 거지. 괜찮지? 여기 x 1 넣어보자. 1 넣으면 어떻게 돼? 1은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 맞지? 그럼 여기도 해가 안 생기는 거야. 오케이. 보통은 x는 1이 해가 될 때는 저기 등호가 있어요. 그냥 x는 1이 해가 될 수 있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대소가 유지된다, 맞지? 그래서 2x 더하기 3이 4x-1보다 크다. 그러면 풀면 x가 2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답은 뭐야? x는 2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돼요. 여기서는 해가 안 생겼고 여기도 해가 안 생겼고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구한 해가 이거기 때문에 1과 2 사이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무슨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렵네. 지수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2차 부등식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잖아. 해가 없다? 혹은 해가 모든 실수다? 혹은 해가 하나만 있다. 이런 특수한 해를 가진 경우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2x제곱 더하기 p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q 곱하기 q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케이스만 하겠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하기 좀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친구가 이제 항상 성립하기 위한 PQ에 대한 조건을 찾으시오 혹은 뭔가 조건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수 부등식을 풀려면 지수 부등식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A의 X제곱 하나만 딸랑 있으면 그릴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되면 못 그려. 저거 그리려면 무조건 2까지 가야 돼. 좀 많이 가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뭐 애초에 문과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식을 맞더니 무슨 형태지? 이거잖아, 맞지? 공통분을 반복되는 형태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치환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약간 어려워. 자,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자, 근데 원래 부등식은 그냥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뭐가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 사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문제에서 그렇게 쓰니까 맞지? 근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이 치환된 2차 부등식은 언제 성립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치환하면서 원래 변수가 뭐였지? x였지. 근데 지금 변수가 뭐로 바뀌었어? t로 바뀐 거야. 변수는 t야. A는 여기서는 없잖아, 맞지? 변수는 t야, t.
원래 변수가 x였어. x가 변하면 ax고 변하는 거지. 어쨌든 이제는 변하는 수가 t야. 그러면 이 부등식이 어떤 t에 대해 성립하는 거지? t는 어떤 t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양수 t에 대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풀면 끝나잖아. 지금 판별 용수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건 뭐일 때야?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지? 실제로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로 바뀐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결국은 그래프로 또 그려야 된다.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0이 있다고 하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조금 많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2차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가질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만 양수면 돼? 요 주황색 표시한 부분에서만 주어진 식의 값이 양수면 돼. 괜찮아? 근데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를 물으면 2차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면 나왔지.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축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분홍색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 x축 혹은 t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거 맞아? 민재 맞아? 위에 그려져 있잖아, 맞지?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가 문제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어디까지 내려도 괜찮아. 0,0을 지날 때까지 내려도 괜찮겠지. 그래도 언제는 0보다 큰 t에 대해서는 t축보다 위에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아. 애초에 0일 때의 함수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조금 크면 함수값은 뭐 되겠어? 이보다 좀 크겠지. 즉 이 부등식을 성립시킬 거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요식을 내가 편의상 ft라고 하게 되면 f0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모든 양수 t에 대해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축이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축이 음수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거꾸로네. 축이 양수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축이 양수가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리면 모두 양수인 거 맞지? 근데 언제까지? 얘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딱 되고 여기 접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0보다 크다는 만족하지 않잖아, 맞지? 이렇게 크거나 같다 했으면 괜찮은데 크다는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생각? 크다는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 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다 우리 이제 뭐 쓸 거지? 이 경우에는 판별식 쓰는 거였거든. 근데 판별식은 누구 거 빌려온 거라고? 2차 방정식 거 빌려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판별식은 원래 뭐 판단하는 거였어? 방정식. 판별식 양수면 실근이 몇 개? 2개. 판별식 0이면 실근이 몇 개? 1개. 판별식 음수면 실근이 없다잖아, 맞지? 지금 여기 만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어차피 실근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실근이 없다, 맞지? 그럼 판별식이 뭐? 음수. 오케이.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뒤에 문제가 다 있더라고. 또 꽤 문제가 많아서 관련된 문제. 많이 어려워? 사실 많이 어려워. 자, 일단 해봅시다. 왜? 심각한 일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 84쪽을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지금 나오고 스타트. 못 푸는 사람 얼굴에 박수? 네. 응? 집에 있습니다. 아, 쌤이 PDF 올려놨거든. 지금 현재 또 섹스 몇쪽 풀려? 89쪽, 89쪽이요? 85쪽이거든. 아니네? 84쪽인데? 아, 문제 같이 보면 풀어. 근데 다른 친구들 참여한 사람은 다 패드 준비해서 다 풀고 있는데. 네요. 준비상에 패드 있어? 아니요. 패드 없어? 아, 맞아요. 아니, 집에 있어? 아, 그 학교에서 버려왔어요. 도둑집?
아니죠. 그러면? 3학년 때 반납하면 뭐 상관없겠죠. 이건 카톡이 없잖아요. 네? 그건 카톡이 없잖아. 뭐 같은 거 있어요. 그 파일이 없잖아. 파일. 아, 그 보낼 수 있어요. 민영이가 해주던데 그 네이버 통해 갖고 한. 이거 막 잠깐만. 자, 여튼 빨리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지금 쌤한테 이야기하고. 엄청 잘하네. 아, 얘는 아니야. 얘. 구동하게 바뀌어. 위치 아니 이거 5번 5번. 이것도 그러니까 위치 0과 1 살 때는 다 체크해야 돼. 그래서 밑을 통일시켜야 돼. 암산으로 하지 말고. 암산 다 하면 좋은데 밑을 통일시켜야 돼. 맞지? 이거 마이너스 3개 하면 되는 거지? 오, 엄청 잘했어.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로 쓰는 거지. 구동방향 바꿔 써야 돼. 여기가 크다잖아, 맞지? 반대로 작다가 되면 돼. 아, 됐어? 네. 그거는 밑이 1보다 커져. 아, 그럼 그대로. 그거 괜찮아? 근데 이 아, 그건 또 이렇게. 이게 두개 모르겠어. 8을 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고쳤어. 네.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되었잖아, 맞지? 아니면 얘를 2에 마이너스 x로 고쳤어도 괜찮아. 그러면 3보다 마이너스 x가 크다 이렇게 그러면 돼. 어쨌든 밑을 같게 만드는 거니까. 역수는 그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지수가 근데 똑같은 거. 아니 밑이 똑같은 거야. 이걸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2의 x 제곱이 2분의 1 x 제곱인가? 2분의 1의 x 제곱이 지금 8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네. 8을 이렇게 고치는 게 첫 번째 풀이. 요렇게. 마이너스는 항상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되었으니까 이대로 쓰되 부동방향을 어떻게 하자고? 바꿔주자. 그냥 이게 제일 낫겠어? 네. 그래. 잘하고 있어. 네, 부등식이라서 범위로 써야 돼. 방정식으로 써. 써? 빠른 발음이라고 했어. 괜찮아? 잘 이해됐어? 네. 맞지? 뭔가 잘 이해가 안 돼? 시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와도 됩니다. 오, 어디지? 근데 좀 이상한데? 이거 틀렸네. 여기 저기 풀어놓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봐봐. 8을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밑이 어떻게 됐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아니, 밑이 어떻게 됐냐고. 밑이 2분의 밑이 뭔지 알지? 네. 2분의 1은 같잖아. 밑을 같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x랑 마이너스 3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크다 쪽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밑이 0과 1 사니까 부동항이 바꿔주는 거지. 네. 괜찮아? 네. 폰 보고 싶어? 가져가 줄까? 딱 이따게 보내주죠.
다 했어? 여기 틀렸다니까? 아 그럼 단만 바꿔야죠. 이거 풀어서 바꿔야지. 네. 그거 어색해서 바꾸면 돼요. 얘는 밑을 통일시켜줘. 1은 2의 몇 제곱? 1은 2의 몇 제곱? 4는 2의 몇 제곱? 밑을 통일시켜줘서 비교해야지. 항상 기본은 밑을 갖게 할 거야. 오케이? 약간 미스테이크. 다 했어? 응. 그럼 네. T 제곱. 근데 그럼 이거 혹시 4의 x제곱이 2의 x 제곱과 같잖아. 4x 제곱 자체가 2x 제곱. 저기 내가 풀어놓은 거랑 똑같잖아. 지금 숫자로. 아, 숫자는 다르구나. 저기 쌤이 4의 x제곱 뭐라고 고쳤어? 저기 가운데 이 공통분이 반복이야. 가운데 공통분 동그라미 2번 공통분이 반복. 저기 4의 x제곱을 t의 제곱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의 x제곱은 2의 x제곱과 같잖아. 맞지? 맞지? 이거랑 같잖아. 그럼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과 같은 거야. 그래서 저거를 t의 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우리가 4의 x제곱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2의 제곱의 x제곱이잖아. 근데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못해요. 곱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자 봅시다. 그 쌤이 그 스탠딩 하나 더 갖다 놓으라고 해서 하나 더 갖다 놨는데 스탠딩에 올라간 패딩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다가 패딩 묘미라서 오면 진짜?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몇 쪽으로 가냐면 85쪽으로 가니 85쪽. 근데 85쪽 문제들은 확인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맞지? 요건 넘어가도 괜찮겠니? 오케이. 그냥 확인 문제랑 다르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0번도 대동소이 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9번만 하나 볼게. 199번 보자. 자, 4의 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 자, 이 친구가 이제 해가 뭐가 나왔다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원래 어떻게 풀지? 만약 저 미정계수 아무것도 없었다고 치면 저게 a도 숫자고 b도 숫자였으면 어떻게 푼다고 했지? 치환하는 거였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2의 x제곱은 t 이렇게 잡고 뭐 0보다 크다 써놓고 그럼 얘가 결국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뭐로 바뀐 거야? 2차 부등식으로 바뀐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혹시 내가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얘는 이건 누구의 범위지? x의 범위지, 맞지? 근데 이건 뭐에 대한 부등식 바뀐 거야? t에 대한 부등식 바뀌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누구의 범위가 나와야 돼? t의 범위가 나와야 돼. 괜찮지? 그러면 내가 요렇게 쓰게 되면 이건 될까 안 될까?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야, 1보다 작은 상태야? 1보다 큰 상태지? 그러면 아까 쌤이 이렇게 썼었거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었거든. 혹시 소유라 이 기호의 의미가 뭐지?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이 식이 의미하는 바와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동등하다거든.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맞지? 그러면 x가 미안. 이걸 쓰고서 써야 돼. 선생님 마음속에 저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빡했어. 이걸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2라는 수는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가 성립하면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다도 성립하겠지.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저걸 이렇게 써야 되거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이 얘기잖아 사실. 맞지? 근데 저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약간 요령처럼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2 써도 결국 2씩 나오잖아. 그렇게 쓴 거야 사실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까? t가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이거 뭐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맞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얼마? 그러면 이 2분의 1과 4가 저 부등식의 해잖아. 맞지? 해의 경계지 정확히는. 근데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니?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말을 1학기 때 작년에 했습니다. 좀 많이 옛날이다. 맞지? 좀 많이 옛날이다. 이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2분의 1과 4는 저거 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야. 그럼 A는 뭐야? A는 뭐야? 두 분의 합의 마이너스 붙인 거. B는 뭐야? 둘이 곱한 거. 괜찮니? 그래서 A는 정확히는 마이너스 A가 합이 되겠지. B가 둘의 곱이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사실 괜찮긴 괜찮거든.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부등식을 풀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저거 전개해서 이식과 이식이 같을 거야 해서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간단하긴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제 2학년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제 2학년 2학년 맞지? 아직 고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민지야 일종 같은 생각해봐. 지금 저기 고3 애들 있거든. 고3 애들이 지금 선생님이 묵수하시면서 야 이제 너희 고3이야. 저 아직 고2인데요. 그럼 너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예. 근데 솔직히 고3 올라가는 고2가 막 옆에서 선생님 저희 아직 고2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좀 짜쳐 보이지 않을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약간 없어 보이지 않을까? 왜요? 어째서? 아니 너 공감대 형성하지 말고 이 자식아. 솔직히 그렇잖아. 아니 근데 진짜 다들 그러니까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 너희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살이 됐어. 그리고 후배가 가지고 너보다 한 해 후배가 가지고 선배 아직 겨울방학인데 뭐 고2고 뭐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공감하셔야죠. 너희 자식 너 고3이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공감해 주셔야죠. 너가? 네. 내가 봤을 때 민재는 진짜 그 상황에 대한 그 이 변화가 진짜 빠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는 모든 걸 다 잊고 고3에 정치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솔직히 맞지? 우리 스스로 예. 상관 때문에 자 어쨌든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로 접근한 거지? 2차 부등식의 아이디어로 접근한 거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치환하면 그는 형태가 바뀌는 거야. 맞지? 원래 여기는 뭐에 대한 범위였지? x에 대한 범위였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해서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꿨잖아. 그럼 누구의 범위를 구해야 돼?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t의 범위를 구해야 돼. 괜찮아? 다행이다. 이거 그래도 약간 거짓말을 못해서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으면 하는데 이해를 못했으면 약간 눈을 피하면서 이렇게. 자 어디가 이해가 안 돼? 방금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어디가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알아. 이건 알아? 네. 이거 알아. 네,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우리 다음 봅시다. 21번. 21번을 지금 너희가 스스로 한번 풀어볼래? 웬만하면 위에 보지 말고. 21번. 이거 이미 했었잖아, 맞지?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지? 범위를 나누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x가 양수일 때 거기 써놨잖아 문제 어차피. 그러니까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답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답지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확인 문제라 필수 문제라서 없는 문제다. 기다리죠. 써줄게. 아니 엄청 간단해서 길면 나도 써주기 귀찮은데. 이렇게 주어졌어. 다 본 사람은 밑에 것도 풀고 오십시오. 지금 뭐 풀이가 좀 이상한데 마무리가 이상한가? 안 쓴 거야? 귀찮아서? 그래요, 그게 들어가 있다. 괜찮아? 여기 부동어 빠졌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1대가 먼저야. 그러면 이거 1대 요 모든 x 값은 2보다 어때? 약간 그럼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가 해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번을 보게 되면 아까 쌤이 조금 열심히 설명했던, 사실은 이제 많이 열심히 설명했던 주제가 나옵니다. 오, 지워버렸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수 부등식이 이제 특수한 해를 가질 정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저거를 4로 뺄게 2의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괜찮지? 아까 이거랑 그냥 똑같은 유형이다 맞지?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건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우리가 조금은 어쨌든 다루기 편한 2차 부등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 괜찮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등식이 언제 성립하길 바래? 얘가 그치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원래는 저기는 모든 실수 x였는데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성립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2차 부등식을 편하게 풀려고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x축을 그리자. 그 다음에 우리는 0부터 0 오른쪽에만 관심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쉬워. 저기 대칭축이 얼마지? 6이야 6. 오케이. 여기가 1이면 얘 반띵 마이너스. 다 괜찮지? 민자 이거 대칭축 얼마? 이거를 이 마이너스를 2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또 얼마가 되지? 그렇게. 이거 대칭축 얼마? 6이죠.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 오래 안 걸리잖아, 맞지? 이렇게. 자, 합시다. 그럼 대칭축이 얼마라고? 6이라. 그럼 여기 6이 이렇게. 자, 얘는 무슨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만나면 돼, 안 돼? 0보다 크다니까 만나면 안 되지. 그럼 판별식 뭐? 음수. 판별식 음수. 4번이지? 그럼 6 빼기 2k가 음수. 잠시만. b제곱이잖아. 괜찮지.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걸 하지 않고 이것만 하고 풀어서 맞겠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판별식은 함수라고 푸는 거야. 근데 꼭 이 대칭축을 상수로 주란 법이, 그리고 그 상수가 항상 0보다 오른쪽에 있으라는 법이 있어 없어? 사실 없단 말이야. 쉬운 문제를 낼 땐 그렇게 내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 반복 학습에 의한 강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해했지? 2차 부등식 문제는 특히 2차 부등식 특수한 애를 가지고 조건 문제는 출제 의도가 그래프야. 판별식이 아니야, 알았지? 출제 의도가 그래프야. 그래프 그려서 상황 해석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겁니다. 괜찮니? 그냥 이거는 안 돼. 만약 예지가 또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고 그래프 그리세요. 무조건 판별식 하면 돼요? 아니야. 이제는 제일 걱정이에요. 괜찮아? 네. 이해했어? 뭐 하라고? 판별식만 쓰지 말고. 그치. 야, 너 약간 재주 있다. 선생님 방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샥 내렸어. 재주 있다.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방금 쌤 표정 봤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렸어. 그래프 그래야 돼, 알았지? 2차 부등식은 특수, 2차 부등식 특수하냐? 자, 23번 봅시다. 23번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그럼 몇 퍼센트가 남는다는 거지? 25% 75% 날라갔으니까 25% 남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남는데 그때 처음을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한 필름 몇 장이냐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러면 원래 그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 전자파의 세기를 A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저 필름을 통과시키면 한 번 통과시키면 얼마가 되는 거지? 세기가 몇 퍼센트가 된다고? 25%가 된다고. 25%를 근데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는 거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장 통과하면 A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두 장 통과하면 A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N장 통과하면 N제곱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요 N제곱 한 개에 처음이 몇 퍼센트 얼마가 되도록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하래. 그러면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보다 이 친구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더 작거나 같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부등식 세우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거 날리고 얘는 그냥 밑을 2로 통일할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의 몇 제곱? 2n 제곱. 1024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러면 부동하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해서 n이 5 이상 이렇게 푸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안타깝지만 대수는 연습 문제 다 하는 겁니다, 알았지? 대수는 해본만. 너 쌤이 문제 하나 더 챙겨줄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도 알았죠? 기대 시간. 연습 문제 하고 줄게요. 연습 문제 하고 줄게요. 지금 이번 대수는 연습이세요? 내가 방금 전에 그 대수를 했던 대수는 미적은 안 해요. 아니 미적은 연습 문제 스텝 1만 하고요. 대수는 이제 어떤 지금 시점에서의 가치가 조금 다르긴 하잖아. 대수는 당장 다음 학기 해야 되니까. 우리 그 213번을 한번 볼게요. 213번. 자, 봅시다. 어떻게 할까? 지원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써놨어. 자, 여기에 얘랑 짝을 맞추려면 여기 뭐 쓰면 좋을까? 여기에 뭐 쓰면 좋을까?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맞지? 모든 양수. 요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하자고? 민지야 뭐 하는 거라고? 저기 했을 때요. 나 내가 여기서 질문했었는데 판별식 써줘야죠.
잠깐 누구야? 아니. 미안. 자, 누구 거야? 제 거요. 미안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케이스가 귀여워졌어?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프는 내가 임마 자 어쨌든 품위를 잃었다. 네, 그래프를 그래 그려야죠. 얘 그래프 해야 됩니다. 자 양수 t.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뭐 나도 같이 할게. 자, 이번에는 뭐가 미정이야? 쭉. 1차원 개수가 미정이라서 k가 그 축이 미정이 되겠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축이 y축 왼쪽인 경우와 y축 오른쪽인 경우로 나눠야 돼. 저기는 축이 얼마야? 민지 민지 구박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그런 기분이야. 민지 알면 다 알 것 같은 기분. 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자, 축 얼마야?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야 플러스 t요. 네, 플러스 k야. 그치 K 플러스 K요. 그래 너 지금 방금 갔다 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야. 네, 오케이. K요, K. 오케이. 대신 K입니다 그렇지? 유리도 잘할 수 있지? 유리가 지금 내가 말을 안 할게. 자 어쨌든 자 축이 K입니다. 축이 K. 그럼 첫 번째로 K가 0보다 큰 거부터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축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래프가 2차원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요렇게 되면 항상 영이상이 되겠지.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 몇 번 만나는까지 가능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번에는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지. 그러니까 근이 한 개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근이 한 개 있다는 말은 판별식이 얼마? 0. 근이 없다는 말은 판별식이 음수.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판별식이 0 이하를 풀라는 얘기. 실제로 계산합시다. 4분의 1을 쓰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 이하가 돼. 그래서 k는 마사 뿔사가 되는데 우리는 k가 언제일 때 풀고 있는 중이었지? 0보다 클 때 풀고 있었지. 그래서 k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턴이야. 괜찮지? 자, 두 번째 턴을 합시다. 두 번째 턴은 여기서 할게. k가 0 이하. 이번에 대칭축이 어디 있는 거지?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도 괜찮아? 요렇게 그려줘도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저 그래프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저기 0,0을 지날 때까지 내릴 수 있는 거지. 그거보다는 위에 그려지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고. 그러면 저 친구의 0에서의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이 식을 내가 ft라고 잡았을 때 이때는 ft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로 대입합시다. 그러면 16이 0 이상이 무조건 성립하는데? 맞지? 얘는 그냥 항상 성립이야. 즉 이 범위 내에서 그냥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 이 범위와 요 범위를 합친 거야. 왜? 경우를 알아서 풀면 최종적인 답은 둘을 합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k가 0과 4 사이랑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합치면 4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 답은 k가 4 이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친구랑 합친 범위가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진짜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이 문제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하고 판별식 써서 풀어서 맞았다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맞은 건 아닌 거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판별식이 저렇게 된 거야. 얘는 판별식만으로 풀린 거고 얘는 이제 그래프 그려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깔끔하게 풀어서 맞을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그 위에 문제도 같이 봅시다. 212번 보겠습니다. 민지 우리 질문 있어? 아니 저기 아직 없어. 그러면 근데 축이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다시 정확하게 못 들었어. 이렇게 내려가서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위에 그려지는 모든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안 된다는 거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 F0이 0보다 크다고 했어. 잘못 썼다 맞지? 여기 뭐 썼어야 돼? F0라고 썼어야지 맞지? 맞지?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친구도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이 친구도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어떻게 그려도 다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를 잡아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경계를 잡아서 확인한 겁니다. 다시, 이제 질문을 다시 좀 더 해줄래? 이해했어? 그럼 K가 0보다 크면 K랑은 그치. K가 0보다 크면 그 아예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저거는? 이렇게 그려지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저기는 함수값이 음수인데 맞지? 괜찮아? 네. 응. 이제 16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수가 막 그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쌤이 설명을 하면서 약간 러프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야기 좀 해보면 이제 이게 지금 그 1번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야,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한 거야. 둘 다? 1번이 일단 1번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알았지? 예. 그러면 내가 대칭축이 여기 있어. 그럼 그래프는 이 이차함계수 얼마라서? 여기 잘못 말했어. 이 이차함계수 얼마라서? 1이라서 그냥 그래프 모양이 변하지 않을 거거든. 이렇게 그릴 거야. 괜찮지? 근데 이차함 저기 K 값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충 이렇게 밀리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 실제로 저렇게 위아래로 저렇게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진 않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축과의 위치 관계가 중요해서 편의상 저렇게 그린 거긴 해. 괜찮니? 좀 섬세한 질문이긴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약간 좀 예리해서 쌤이 그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심인 것 같아. 자, 여튼 합시다. 자, 212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 자, 이번에는 식을 한번 고쳐 씁시다. 4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0보다 크다. 자, 당연히 뭐 하겠어? 시환하겠지만 2의 x제곱은 t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쓰게 되면 4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 더하기 0보다 크다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놔보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 아까 저 앞에 문제랑 혹은 내가 아까 풀었다가 지운 그 문제랑 뭐가 다르지? 그 전까지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맞지? 여기는 x의 범위가 주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달라져.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0 이상이래. 여기도 지금 안 적었잖아, 맞지? x가 0 이상이면 2의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정의역이 어디부터냐면 0 이상이야. 그럼 함수값은 뭐 이상이 되지? 여기가 1이잖아, 맞지? 요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가 되잖아. 1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 이상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t가 1 이상인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그 차이를 알기를 바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릴 건데 이번엔 대칭축이 계산을 못 하겠다, 맞지? 자, 양변을 4로 나누고 아까 그 공식을 쓰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공식을 제대로 쓰던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일 때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맞거든? 근데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때는 대칭축의 공식 혹시 알고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c야.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얘는 지금 2차 함계수 얼마야? 1이 아니잖아, 맞지? 이런 경우에는 양변을 4로 나눠서 첫 번째 걸 쓸 건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공식을 쓸 건지를 스스로 결정을 좀 해야 돼.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저 C 맞아요. 뭐? B 아니에요? 당연히 B지. 그냥 실수야.
뻔뻔한 게 아니고 그치 진짜 리얼리 신수야. 리얼 신수야. 리얼리 신수야. 쌤이 신수동 살았어. 자, 진짜 리얼 팩트야. 신수동 살아? 신수동. 아니 TMI 그냥 농담 드립친 것처럼. 신수동 사시다고. 쌤 동네가 신수동이야. 여기 신수동 찾아. 아니 마포 그 어디야 서강대 바로 앞에 쌤 집에서 서강대 정문까지 한 500m밖에 안 돼. 한강 있네. 좀 더 가야 돼. 집에 갈 때도 봤었잖아요. 아 그쪽 여기 좋은 데 사시는. 어쨌든 리얼 신수동 맞아, 알지? 신수동. 그럼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갔지? 자,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실수를 이제 잘못 말해서 신수라고 말해서 이걸 이제 커버하고 싶었어요. 냐? 자,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럼 이거 대칭축 얼마지? 대칭축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뿔이 되고 4분의 1이 대칭축이 됩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는 언제부터 살아있다고 지금 범위가? 1부터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원리가 1 포함해서 이렇게가 살아있는 범위인 겁니다. 괜찮지? 대칭축이 얼마라고? 저기 해놨어. 4분의 1이 대칭축이야. 이게 4분의 1이 대칭축이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경계거든. 어디보다 그러니까 이 k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 저 그래프? 1,0을 지날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지, 맞지? 여기가 k가 그 그래프가 최대한 내려갔을 때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이번에는 여기 0보다 크다거든. 근데 내가 1,0을 지나면 1에서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 잠깐만, 0과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1부터 0보다 크기를 원해.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 1일 때 0이 되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거 좀 더 위로 그려줘야 돼. 다시 말해서 요 친구를 내가 FT라고 하게 되면 F1이 즉 2 더하기 K 더하기 1일 건데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를 풀기를 바라는 거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좀 어렵다, 맞지? 세 문제가 다 이제 전부 다 2차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가질 아니 지수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가질 조건이고 그걸 풀어가는 건 전부 다 뭐였어? 치환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바꿔서 2차 부등식 잘 풀자였어.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혹시 할 것도 없나? 안타깝게도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8시 20분. 찾아. 잘 있어요. 취침을 시작해.